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윤미향 정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되기는커녕 또 다른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했구나 라는 국민들의 지적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도 분노하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혹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반의를 외치며 운동했던 이 사람들의 위선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윤미향 정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이게 내용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뭐 이용수 할머니 이분의 폭로로 이게 시작됐긴 했지만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좀 없었는데 네. 뭐 다른 또 신미자 할머니의 뭐 유언장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렇죠. 또 그동안 여러 할머니 분들의 또 폭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것은 이제 성금을 모았던 이제 뭐 모집했던 기부금품에 대한 이제 어떤 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투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 씀씀이도 그야말로 이거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지원한다라고 하는 단체이면서 실제로는 그쪽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다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윤미향 본인 자녀의 뭐 유학비에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 제기가 이제 지난번에 있었었죠. 그래서 이건 하나도 정의롭지 못한 이제 정의기억연대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의롭지 못한 정의망강경대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안성쉼터에 관한 그런 얘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안성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일단 거래 의혹도 심각한데 그 이규민 당선자라도 지금 엮여 있고 비싸게 사가지고 손해를 보고 팔고 나간 이 정황도 수상하고, 그리고 아니 다 좋다 이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곳이라더니 자기들이 술 파티를 벌이고 펜션으로 이용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짓을 지금 벌인 거냐, 앵벌을 했다는 그런 지금 어떤 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그런 반응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미자 할머니가 아마 2004년도 그때 이제 아마 2004년인가 8년에 나왔던 얘기에 이제 앵벌이 시키고 그 피해자들은 정작 그리고 본인들은 배불러 온 악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 나타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심지어 2008년도인가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수요 집회에 동원하는 거, 그리고 모금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시켜달라는 소송도 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물론 이제 기각이 됐지만 그런 내용들이 알려졌지 않은 게 참 안타깝고요. 안성쉼터에 관해서는 정말 황당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중공업이죠. 좀 어떻게 또 정몽준 이제 거기 회장이죠. 그렇죠. 이제 10억을 사회 공동모금회로부터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쉴 곳을 이제 거기에 이제 거처할 곳을 이제 마련한다고 했고, 실제로 마포 쪽에서 알아본다고 했는데 뭐 거기에서는 이제 좀 그만한 가격이 없다지만 알고 봤더니 여러 군데 있었던 걸로 확인됐던 거예요. 근데 왜 그 엉뚱하게 또 안성에다 샀고, 그리고 그것이 하필이면은 이규민 당선자, 그리고 이규민 당선자의 소개, 그리고 이규민 당선자가 소개한 바로 이 소유주는 이규민 당선자의 후원회장이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당시 시가가 5억 정도여도 많은데, 그렇죠. 7억 5천에 그걸 이제 샀고, 더 거기에 얹어 샀어요. 그리고 게다가 1억 정도를 또 새 집에다 인테리어를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8억 5천에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 펜션으로 쓰고, 실제로 거기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기서 거처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윤미향 당선자의 부친이 거기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또 이제 급여 같은 것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한 날, 다음 날, 지금 매매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4억 2천에, 7억 5천에 사서 4억 2천에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해가 가냐 이 말이에요. 납득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차액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제 그리고 그 10억에 대한 차익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렇게까지 손해배면서까지 처분을 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이게 이 금액은 또 행방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서 지금 아마 7, 8군데 시민단체나 그런 데서는 지금 형사 고발을 하고 검찰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정말 이 뻔뻔한 사람들.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 기자회견을 가질 당시만 해도 할머니의 기억이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착각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그 사이에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네. 또 여러 가지 수상한 거래 내역들을 그동안 노출시켜 왔고, 또 일각에서는 이 정의연의 그 사라진 돈들이 혹시 윤미향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인 거 아니냐, 뭐 자녀 유학 비용은 어디서 난 것이고, 또 뭐 경매 부동산 취득 자금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지금 혹시 관여가 된 것은 아닐까, 이런 말들이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지금 이 정의연과 관련해서는 회계 부정 의혹이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설립 취소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적용되는 그런 이제 법률들이 어떤 건가,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시민단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회비나 후원금 받아서 그거를 쓰는 내역을 공개하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시민단체야말로 중요한 건 투명성하고 도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된데, 거기에 이제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정의연의 그 감독청은 인권위원회로 돼 있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 기업 회계 원칙을 적용을 하고요. 회사에 준하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게 미진하다 그러면 외부의 회계 감사를 하도록 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엄격해요. 그 회계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거짓으로 이제 보고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형사 처벌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해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는 왜 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인데도 엄격하게 안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그런 법,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이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성금을 받았을 때 그걸 용도 외로 쓰면 그건 처벌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모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등록을 안 하면 그것도 처벌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수요 집회에서 지금 이제 그 학생들한테 받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 보통 얘기를 하고, 그 금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50억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금액인데도 그걸 제대로 밝히지 못하니 그게 그냥 자기네들의 무슨 실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는 고의입니다. 고의. 그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인데, 국가 보조금 받았어요. 국가 보조금 받으면 그 부분도 엄격하게 지금 이제 그 용도에 따라 써야 돼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공공기관장 했잖아요. 거기에서 보조금 받아서 이제 예산을 썼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조금 받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것도 어려워요. 어렵게 써야 돼요. 나라에서 준 거니까요. 당연하죠. 그럼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건, 그럼요. 하는 건데, 조성된 건데요. 그래서 용도외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제 형사처벌까지 하고요. 심지어 보조금을 받는 그런 대학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 같은 데는 그 보조금 용도가 아닌 다른 것까지도 감사를 해요. 이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게 있고, 역시 정의연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도 안 하고 그 내역도 이상한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금 형법 부분이에요, 형법. 네. 그래서 이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처분할 수 있게끔 통제 계좌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함부로 썼다 그러면 통상 업무상 횡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대표자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담당자로서 지금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싸게 사야 되고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거꾸로 한 경우, 그래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적인 이득을 얻게 한 그런 것들이 또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쉼터와 관련하여서
지금 얘기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워낙 커서요. 네. 지금 뭐 10억 얘기가 나오고 하는 과정들이라 만약에 5억 이상에 해당되는 이득액이 나오게 되면은 특경법으로 가요. 특정 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징역 3년 이상으로 아예 지금 돼 있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50억이 넘어가는 경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전부 아마 그 행정배임 같은 거로 따지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거나 아니면 5년 이상 징역 같이 아주 엄벌에 처합니다. 형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 관련해서 그때 왜 그 금액이 이제 그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횡령 금액이 얼마 말값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아주 엄하게 처벌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그 사례가 있어요. 네, 그렇네요. 예. 그게 이제 2012년 이제 13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채열이라고 환경재단. 예. 그러니까 이분도 아주 그 좌파 단체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여기서 그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5억인가 받아서 자기 동생의 사업 자금을 쓰고 사적 유용을 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역 1년이 나왔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게 무죄가 나왔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게 있지만 확정적으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윤미향 그리고 이제 그 정의연에 대해서 이게 적용되는 법률 관계는 그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국회의원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박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애매해요. 예, 지금 이제 양정숙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제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뭐 엄격하게 이걸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동향이 이제 성이 두고 흐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일단은 제명이 돼도 무소속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손혜원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가 이제 공직자윤리법으로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단은 그 탈당을 한 상태가 되고 무소속으로 됐고요. 여기는 제명이 돼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를 해요. 무소속으로. 근데 그 지위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대로 바로 이제 선거 범죄가인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당선 무효가 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금고 이상의 이 확정이 되어야 이제 그 국회의원 지위가 이제 박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말 결국은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는데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만 놓고 봐도 충분히 지금 죄질이 독하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 그렇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관련된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요. 지금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성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쓰고서 우리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동안 예.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과 정반대의 그런 위선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립 취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왜 그 유치원총연합회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그때 왜 설립 취소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해야죠. 마찬가지죠. 똑같이 적용돼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의연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이 좌파 인사들은 뻔뻔하다. 저희가 뻔뻔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뻔뻔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뭐 종북, 뭐 그다음에 뭐 친중, 그리고 뭐 반일, 뭐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 치고 뭐 제대로 된 경우가 많았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 술 파티 벌일 때 아니 위안부 할머니 위안다 하면서 반일 외치던 사람들이 정작 술 파티 할 때 또 일본 과자를 꼬박꼬박 또 챙겨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고 2개씩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이런 위선과 거짓에 대한 좀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자가 한 얘기 중에 정말 사람들을 화가 나게 만들었던 게 이거죠. 7일 세력들이 모략을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탈탈 털린 조국이 생각났다. 조국이 생각난 아침이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김두관 민주당. 예,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친일, 반인권, 반표가 세력들이 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다. 뭐 최후의 공세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국은 이 전선이 분명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후원한 단체들이 있어요. 정의위원회에서 후원한 단체들. 네. 를 보면 지금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요. 아주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미미하게 나타났고 기껏 지원한 부분이 보면은 이제 여기 한일 합의에 따라서 이제 왜 위로금 나온 거 있었잖아요. 1인당 1억 원씩 되는 거. 그거 받지 마세요. 라고 해서 8명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자기네들이 돈을 준 거. 그 돈 8억 정도 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 숙소에 있는 이제 시계 좀 바꿔달라 그래도 안 바꿔줬다. 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럼 정작 어디다가 했느냐? 미국 대사관저에 쳐들어갔고 정말 김정은이 좋아 죽겠는 대진년에 있는 학생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탈북 종업원들을 송환하는 그런 단체 있잖아요. 북한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민변 변호사들이 많이 했는데 네. 거기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종북 아니에요, 종북.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정말 종북 중에 종북이죠. 더 나아가서 사드 배치 반대하는 그런 단체에 줬어요. 아니 사드랑 위안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 자기는 참. 그 사람이야.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거는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송주 바로 옆에 있는 김천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공공기관장을 하면서 봤어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기적이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는 한마디로 말해서 반미였고요. 친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자의 모습은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반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반일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극일과 같은 개념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반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친중 그리고 반미 그거에 기저를 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역사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나아가서 그런 이제 한일 관계의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이제 5.18 문제도 그렇고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 그다음에 사실을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상식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앞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위안부들을 위한 단체라고 정의연이 나왔는데 정작 정의연이 후원한 몇몇 보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라 대진년, 미국 대사관절을 뛰어넘던 대진년, 그리고 사드 반대, 그리고 탈북자 종업원 송환, 이런 곳에다가 그동안 후원한 내역이 있다. 그럼 도대체 위안부 단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이 단체 정치성이 무엇인 거냐? 대한민국을 위한 단체인 거냐? 아니면 북한 내지 중국을 위한 단체인 거냐? 이런 말들이 쭉쭉 이어지는 거고 자신들은 진실을 알리겠다. 사과를 받겠다. 라고 해서 할머니들을 설득하고 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한일 갈등을 부추겨서 그 갈등을 먹이로 삼아가지고 단체가 성장해왔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역사 왜곡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속았구나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결국 지난날 5.18과 관련된 의혹도 있고 또 세월호와 관련돼서도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 나오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위안부 문제도 결국 이 좌파 단체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뭔가 변질됐던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결국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에 정말 시끌벅적했던 게 조국 이전에는 한일 갈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한일 갈등이 된 거에 유래에 바로 이런 정의연, 정대협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로 이제 92년부터 그렇게 지금 이제 수요 집회 그리고 이제 소녀상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다가 2011년에 이제 여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상을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이 국가가 바로 이제 부작위 한 부분이 이제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났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대법원에서 경쟁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나야 되는데 소부에서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복잡해졌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한일 간의 어떤 외교적인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2015년 12월이죠. 그때 이제 한일 합의에 따른 그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거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라는 걸로 했고, 그게 알고 보니 이제 정의연, 그 다음에 윤미향 피해자가 조정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고 나서 그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35분이나 되는 이제 분들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받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부분을 계속 제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합의 깨졌죠. 그 합의 해체시켰어요, 재단을. 그 다음에 그렇게 받았던 이 10억행, 100억 원 정도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면서 사실상 유야무야 시켰죠. 그러고 나서 터진 게 뭐였냐면, 이제 바로 일제징용 피해자한테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집행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었고, 시끄럽게 된 거 아니에요. 노제 폐납서 난리가 났죠. 예. 그게 결국은 한일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이거를 사실상 주도를 하고 했던 이제 대가 바로 이제 정의연이고 윤미향인데, 그쪽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이 정부하고 그야말로 이 정부가 바로 정의연을 내세워서, 앞장 세워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점에서 제가 지금 이제 소속된 한변에서는 이제 2015년 이제 한일 합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의연하고 어떻게 대화됐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결국 정의연이 위안부 합의할 당시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것을 봄으로써 그 당시에 진실이 어땠는지를 좀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지금 이제 말이 오락가락해요. 나중에 알았다고 자기네들이 분명히 얘기했고 책까지 썼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뭐 전날 듣긴 들었는데 뭐 그냥 이 내용은 제대로 못 들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결국 진실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의혹을 가질 만한 게, 결국 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를 받아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활동했던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거듭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진상을 파악하고, 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저들이 왜곡을 한 사실이 있다면은,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한 바가 있다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결국 이 정의연, 윤미향, 국회의원 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진실이 드러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비리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면은 과연 그들이 국민들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까지 계속해서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요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죠. 그래서 윤미향 하면서 정의연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는 건데요. 이번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다면요, 좌파들의 큰 성역 중에 하나가 깨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이죠. 좌파 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성역이 지금 존재합니다. 하나는 5.18, 하나는 세월호, 또 하나는 반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분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거짓이었고 또 부정부패한 것이었다면은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성역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 저희 신의한수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추천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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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